예, 지난주까지 이름담 얘기를 안 하시더니. 뭐, 근데 3분 나왔으니까요. 예, 3분 59초. 예. 근데, 예. 진짜, 제가 오늘 확인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11분 남았습니다. 예. 실물이 훨씬 낫네요. 예? 실물이 훨씬 낫네요, 진짜. 나는 TV 보면서 좀 무서웠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내가 평소에 함부로 개겼던 게 아닌가. 블랙하우스요? 예. 근데 진짜 청취자분들께서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실물은 봐줄만 합니다. 예. 저도 화면을 보면서 전 제작진들이 그렇게 클로즈업을 많이 당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안티 아니에요, 혹시? 굉장히 폭력적이구나. 사람들한테 이런 비주얼 폭력을 가하고 이런.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밖에 모임 같은데 가끔 이제 TV 보시고 와달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잘 안 가요. TV 보다가 실물 보면 실망할까봐. 예. TV에서 더 잘 나오는. 그렇죠. 예. 예. 하도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예. 공장장은 반대인이니까 많이 불러주세요. 실물을 보셔야 여러분 좀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실물을 보면 범죄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생각보다, 귀염상이에요. TV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화면 자체가 범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도. 그 얘기 했는데. 폭력적이고 범죄적이다.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지난주 3분 나가지고 잠깐 하다가 들어갔는데, 국정원 돈 받았다는 거. 예. 여기, 관례다라는 초반에 보수정당에서의 이제 뭐랄까요, 예. 정치자금, 예. 통치자금, 예. 어느 정권이나 여기에 나와 있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지금은 관례가 아니다고 하는 발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재무 팀장도 몰랐다고 하더라 그 돈을. 그러니까 소위 명절날 떡가발을 줬다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몰랐다고 하니까. 정치자금, 통치자금을 하려면 그게 올바른 관행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처음 얘기가 터졌을 때 지난 정권부터 있었던 통치 관행이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나도 얼마 받았다 박 전 대통령한테. 아니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명절날 불러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씩 줬다든가 그런 기록이라도 있으면 그런 해명이 되는데 사실 제가 초반에 예전에 수습기자 할 때만 해도 명절에 돈 받았어요. 기자들한테까지도 왔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정말로. 근데 그게 정확히 김대중 정권부터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90년대에 그랬었어요. 예.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유명한 사건이 세미인가 가려고 할 때 이영원인가를 당시 국정원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왔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고 그 이후로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노무현 정권 때는 아시다시피 만나지를 않았으니까 국정원장을 그렇죠. 받을 일이 없으셨죠. 근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력금, 떡값 이렇게 부르는 돈으로도 쓴 게 아닌 것이 이 총무비서관 아래 그 재무팀장 돈 소위 말해서 관장하는 사람이 이 돈을 입출금하는 사람이 자기는 입출금을 안 한 게 아니라 존재를 몰랐다고 하잖아요. 존재를.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신기한 게요. 사실 이제 검찰에서도 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느냐를 쫓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시겠죠? 뇌물 사건에서 돈을 어디다 썼느냐 저는 없습니다. 일단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 어디다 썼는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지금 말한 반론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잘못됐더라도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거라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쓴 게 아니냐. 통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할 만한 범주 내에 있느냐.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통치자금 통치행위로 혹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쫓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아니 하다못해 이재만 비서관 이거를 얘기했던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이재만 전 비서관도 자기 빠져나가려고. 페인트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랬으면 자기는 전달만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 3인방만 일단 존재를 알고, 그리고 3인방은 자기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줬다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돈을 들고 누굴 줬을 리는 없으니까 그럼 배달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싶어서 이제 이영선 행정관을 소환 조사를 했죠. 왜냐하면 이영선 행정관이 그 동안에는 경호관입니다. 경호관. 경호원 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고 있는 게 최순실과 의상실에서의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닦아줬던. 5만 원짜리 묶음을 받아드는 70개. 돈을 받아드는 것만 봤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나온 얘기는 최순실의 의상비라든가 아니면 비선지럽이라든가 이런 걸 대납을 해줬다라는 의혹만 있었는데.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 이렇게.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줬다고 이영선 행정관 본인도 그랬어요. 근데 의상실에
돈 묶음을 가져다 줬는데 그게 얼마만큼 들었는지도 모르고 예. 영수증 처리도 안 했기 때문에 나도 내역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심부름만 했다 이거죠.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죠. 최순실이 다 대줬을 것이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서 나간 돈도 있을 수 있고 국정원 소위 이제 공작비였는데 그게 정확하게 특수공작비. 예. 특활비가 아니라 공작비였다고 해요. 그렇죠. 예. 간첩 작업을 하는 거죠. 예, 쉽게 공작비를 말해서. 가지고 자기 옷 샀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 억값이 많이 나왔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저희가 국정농단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했나 싶은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 특수공작비가 비용이 개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게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접경지대 연변이나 이런 데서 이른바 생계형 스파이들이 좀 있거든요. 오랫동안 거기 이제 있는. 사업하고 예. 이런 분들이기 예. 때문에 북한도 많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이쪽 일 받고 때로는 대한민국 일도 봐주고 때로는 북한 일도 봐주기도 하고 예. 정보도 팔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돈이 정말 몇백만 원 단위인데 그 돈을 싹 갈무리를 해서 40억을 가져온 거예요. 갈무리를 해서 쓰신 거죠. 40억을 가져와서 뭐에 썼나 지금 다 밝혀지진 않는데 다 썼으니까 없어졌겠죠. 아니요, 네. 그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곡동으로 자택 옮긴 거. 네, 거기 가 있나, 거기에도 혹시? 근거가 있나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해야죠. 근데 거기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네. 워낙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일단 끊었다가 9월에 2억을 한꺼번에 가져와라. 그게 너무너무나 이상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때는 이미 언론들이 하도 미르랑 K스포츠 재단에 붙어가지고 취재를 그 보도가 나오니까 7월에 더 이상 끊었단 가져오지 말이죠. 말라고 했다가 조심을 한 건데 갑자기 2배를 가져오라고. 미뤄진 걸 가져와라 그랬으니까. 이 시점이 근데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가는 시점입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해요. 독일에서 무슨 최순실 씨가 007 가방 2개를 들고 있는 걸 봤다 식당에서. 007 가방이 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네. 국정원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원화가 아니라 달러나 엔화로 많이 또 거래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 돈이 외화로 왔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외화로 왔으면 네. 그건 최순실에게 직접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점상 그러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최순실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자신과 직접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까지는 생각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거 덮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 그거가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KC 스포츠하고 미르재단에 관해서 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거를 이제 안목은 비서관이 예.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예, 검토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때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만들어낸 법률 문건은 K와 미르에 돈이 나간 건 맞는데 네. 최순실은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최순실이 만약에 거기서 뭔가를 빼냈다면 횡령인데 아직까지는 빼낸 흔적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문건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의 존재를 부인하고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게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갔죠. 그것만 나간 네. 거죠. 그 바람에 화를 키웠죠, 사실은.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래서 오히려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쌓여서 터진 거죠. 그런데 그렇죠. 제 말은 그런 인식하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어차피 들키지 않을 돈이니까 예를 들어 멀리 조용히 나가 멀리 있어라. 나가 있는데 어떤 차비 이런 개념으로 우리한테는 차비로 이어지면 어마어마하지만 근데 네. 그것도 지금 얘기한 것도 그런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봐야 된다. 있고 왜냐하면 액수도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오늘 이제 국정원장 3사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국정원장 3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남재준 원장을 불러요. 네. 남 원장이 2014년 5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또 5천만 원씩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병기 원장으로 바뀌면서부터 1억 원으로 1억으로 또 됐죠. 돈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받기 시작한 시점도 재임하자마자 받은 게 아니고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받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쏜 용처 중에 딴 건 모르지만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선배방한테만 3천만 원씩 명절에 줬다는 그거는 거니까. 이제 그쵸 이제 떡값이네요. 네, 떡값 통치 그건 작업, 완전한 통치 떡값인데. 자금인가, 근데 이제 그 떡값을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에게만 3천만 원씩 줬다는. 그 친한 사람이니까 정말 믿을 사람은 셋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요즘 분위기를 보면 결국 못 믿을 사람인 걸로 드러나고 있긴 하죠. 자기들도 살아야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그 3천만 원 줬다 또는 뭐 5천만 원씩 받다가 1억씩 받다가 또 2억도 받고 용처를 알 수 없고 이럴 경우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국고손실죄는 명백해요. 국고손실죄. 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맞거든요. 명백한 것이고. 명백한 거예요. 네. 1억 원 이상의 경우 이런 국고손실죄 적용한다라는 형이 게 얼마나 됩니까? 그건? 판례로 나와 있고요. 그것만 해도 법정형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5년 이상은 나와요. 가능해요. 1억 원 국고손실이면 이상일 때. 크니까요. 네. 네. 40억이면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횡령죄 같은 경우에도 최근 경제사무는 7, 8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것보다도 더 큰 돈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해도 확실하고 또 그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뇌물죄가 걸리면 뭐 끝장이고요. 이건 본인은 뭐.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국정원 돈 그렇게 받아갔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 3인방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3인방이 이게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본인들은 어디서 썼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죠. 본인들은 배달만 했다라고 네, 하고 전달만. 있고 근데 검찰에서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는 이유가 3인방도 문고리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국정원도 부탁도 못했어요. 네, 그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김하영 씨,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직원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좀 역사에 좀 길이 남을 수사였는데 그 2012년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예. 뭐 국정원 직원이 뭐 댓글을 달고 있다, 정치계에 개입하는 예.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었잖아요. 이거 경찰이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죠. 예. 그리고 정말 의아했던 점은 갑자기 중간 수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어요. 밤 11시에요? 네, 밤 11시에. 그것도 대선 후보들 토론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네. 근데 또 그거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마치 이제 그 토론 발표가 들어가서. 나오기 전에 토론에 들어가서 이거는 국정원 여직원이 뭐 무혐의 처분 나지 않았냐, 뭐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 수사를 국정원에서 지휘했다고요? 네,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국정원이 당시 경찰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뭐 김하영의 출석 문제부터 예. 노트북 제출,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것까지 일정까지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9일 경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지휘했던 그 김모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김 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그 김하영이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트북을 제출하겠다고 하기 1시간 반 전에 본인이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렇게 그런 진술이 나온 건가요? 네, 참고인 오. 조사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답니다. 어허. 그래서 이 통화를 해서 뭐 통화 당시 뭐 당시 관할 경찰서에 있던 수서 경찰서를 제끼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 국정원과 대화를 해서 이 김하영의 노트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와 함께 그 김 계장은 포렌식 결과 그 예. 삭제된 아이디를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복원을 했을 때 국정원에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해서 이 포렌식 상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경찰과 국정원이 그냥 일종의 뭐 내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정황인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그 공조를 했네요. 그렇죠. 그 공조를 한 수사 정황이죠. 기밀을 다 유출하고. 네, 국정원은 피의자잖아요. 만약에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 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건데 아울러서 이 국정원은 그 김 계장한테 중간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 이런 종용을 어머.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시를 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받아서 김용판 서울청장이 발표한 거고. 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정말 의아한 발표였죠. 그럼 김용판 서울청장도 이제 소환이 그 시간 초일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수하려면 일단 김용판 포토라인에 또 쓰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국정원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은 피고인과 만약에 내통한 거기 때문에 예. 이 그 수사 2계장 정도가 국정원과 그렇게 다이렉트로 뭔가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더 윗선에 좀 윗선에. 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기승전 MB. 네, 그렇습니다. 뭐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10분도 안 돼서 성명을 냈어요. 뭐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뭐 그것까지 좀 돌이켜 보면은 10분도 안 돼서 냈어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이게 뭐 실제로 뭐 국정원과 경찰이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네. 이 대선 앞두고 총선 때 2012년 이렇게 정치가 개판이 되고 야당이 이거 대응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뭔가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전략인 그
휴민트 인적 자산이 없었어요. 네, 다음 소식으로 또 누구 얘기하는지 이제 들어도 알 진행하고 것 싶어요. 같아요. 네? 진행하고 싶어요. 회사 사표 내고 오세요. 회사 그럼 사표를 왜 내요? 진행 받아줄게. 아, 진행이요? 와갖고 1분만 딱 진행시키고 진행. 가세요. 네. 자, 한 다음 뉴스. 3,000원어치만. 네. 네. 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유가 좀 이상해요. 사유가 이상하죠. 예. 이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주장한 그 판결을 한 바에 따르면 예. 기각을 한 사유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라는 거예요. 예.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영장 전담 판사는. 근데 이게 대부분 수집됐다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아하고 뭐 두 번째는 피의자의 직업,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 예. 이거는 뭐 영장 기각할 때마다 나오는 사유니까 뭐 그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각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까 예.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국정원 직원한테 물어봐라. 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뭐 이 사람이 김재철한테는, 뭐 실제로 가담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래 놓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태어난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 예, 그렇죠. 네.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난 전라도 사람이에요. 뭐 그런 셈이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예. 좀 의아한 거죠. 예. 네. 채식주의자인데 뭐 고기 먹어요, 막 이런. 그렇죠. 아, 짜장면집 중국집 들어가고 뭐 드릴까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키는데 나올 땐 짬뽕으로 내주세요. 안 맞나 그건? 네, 요거는 좀. 네. 채식주의자인데 고기 먹어 이게 맞네. 네. 예. 어쨌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예. 판시다 보니까 좀 논란이 좀 담배 많은 것 같아요. 끊었는데 술 마셔요. 그거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앞뒤가 안 맞죠. 강부영 판사는 고대 나왔어요? 네, 고대 나와서 예. 이 강부영 판사가 올해 2월에 영장 전담 판사로 판사로 왔어요? 부임을 했어요. 예. 부임을 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받았어요. 발부했어요. 예, 1차는 기각하지 않아. 기각할 땐 아니었었나 이분이? 네, 발부를 한 걸로 예. 저는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정유라 그리고 추명호 국정원 1국장 예. 네, 추명호에 대해서는 1차 구속영장이 제출됐을 때 그때 기각했죠. 기각을 한 판사기도 합니다. 강부영 판사는 고대를 나왔고 서양이 박지만 씨 부인 서양이 씨하고 아주 절친이라 그러죠.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기자의 주장입니다. 아, 주진우. 예, 그리고 예, 강부영 예. 씨 부인도 법조인인데 판사인가 검사로 알고 있는데 또 서양이 씨하고 절친이라고. 그래서 박근혜 마담파시네요. 대통령, 아니, 그 고대 이제 동기들이니까. 고대 예. 동기들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기자가 네. 그때 박근혜 영장할 때 우려하는 글을 그 SNS상에 올린 게 기억이 나요. 아, 예, 그 기준 주진우 제가 본것 주장입니다. 같아요. 예, 저하고 무관합니다. 네, 그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김하영 씨,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직원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좀 역사에 좀 길이 남을 수사였는데 그 2012년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예. 뭐 국정원 직원이 뭐 댓글을 달고 있다, 정치계에 개입하는 예.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었잖아요. 이거 경찰이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죠. 예. 그리고 정말 의아했던 점은 갑자기 중간 수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어요. 밤 11시에요? 네, 밤 11시에. 그것도 대선 후보들 토론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네. 근데 또 그거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마치 이제 그 토론 발표가 들어가서. 나오기 전에 토론에 들어가서 이거는 국정원 여직원이 뭐 무혐의 처분나지 않았냐, 뭐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 수사를 국정원에서 지휘했다고요? 네,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국정원이 당시 경찰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뭐 김하영의 출석 문제부터 예. 노트북 제출,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것까지 일정까지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9일 경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지휘했던 그 김모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김 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그 김하영이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트북을 제출하겠다고 하기 1시간 반 전에 본인이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렇게 그런 진술이 나온 건가요? 네, 참고인 오. 조사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답니다. 어허. 그래서 이 통화를 해서 뭐 통화 당시 뭐 당시 관할 경찰서에 있던 수서 경찰서를 제끼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 국정원과 대화를 해서 이 김하영의 노트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와 함께 그 김 계장은 포렌식 결과 그 삭제된 아이디를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복원을 했을 때 국정원에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해서 이 포렌식 상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경찰과 국정원이 그냥 일종의 뭐 내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정황인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그 공조를 했네요. 그렇죠. 그 공조를 한 수사 정황이죠. 기밀을 다 유출하고. 네, 국정원은 피의자잖아요. 만약에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 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건데 아울러서 이 국정원은 그 김 계장한테 중간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 이런 종용을 어머.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시를 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받아서 김용판 서울청장이 발표한 거고. 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정말 의아한 발표였죠. 그럼 김용판 서울청장도 이제 소환이 그 시간 초일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수하려면 일단 김용판 포토라인에 또 쓰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국정원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은 피고인과 만약에 내통한 거기 때문에 예. 이 그 수사 이계장 정도가 국정원과 그렇게 다이렉트로 뭔가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더 윗선에 좀 윗선에. 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기승전 MB. 네, 그렇습니다. 뭐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10분도 안 돼서 성명을 냈어요. 뭐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뭐 그것과 좀 돌이켜 보면은 10분도 안 돼서 냈어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아 이게 뭐 실제로 뭐 국정원과 경찰이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네. 이 대선 앞두고 총선 때 2012년 이렇게 정치가 개판이 되고 야당이 이거 대응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뭔가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전략인 그 휴민트 인적 자산이 없었어요. 네, 다음 소식으로 또 누굴 얘기하는지 이제 드러날 진행하고 것 같아요. 싶어요. 네? 진행하고 싶어요. 회사 사표 내고 오세요. 회사 그럼 사표를 왜 내요? 진행 받아줄게. 아 진행이요? 와갖고 1분만 딱 진행시키고 가세요. 네. 자, 다음 3천 뉴스. 원어치만. 네. 네. 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유가 좀 이상해요. 사유가 이상하죠. 예. 이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주장한 그 판결을 한 바에 따르면 예. 기각을 한 사유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라는 거예요. 예.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영장 전담 판사는. 근데 이게 대부분 수집됐다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아하고 뭐 두 번째는 피의자의 직업,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 예. 이거는 뭐 영장 기각할 때마다 나오는 사유니까 뭐 그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각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까 예.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국정원 직원한테 물어봐라. 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뭐 이 사람이 김재철한테는, 뭐 실제로 가담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래 놓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태어난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 예, 그렇죠. 네.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난 전라도 사람이에요. 뭐 그런 셈이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예. 좀 의아한 거죠. 예. 네. 채식주의자인데 뭐 고기 먹어요, 막 이런. 그렇죠. 아, 짜장면 중국집 들어가고 뭐 드릴까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키는데 나올 땐 짬뽕으로 내주세요. 안 맞나 그건? 네, 요거는 좀. 네. 채식주의자인데 고기 먹어 이게 맞네. 네. 예. 어쨌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예. 판시다 보니까 좀 논란이 좀 담배 많은 것 같아요. 끊었는데 술 마셔요. 그거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앞뒤가 안 맞죠. 강부영 판사는 고대 나왔어요? 네, 고대 나와서 예. 이 강부영 판사가 올해 2월에 영장 전담 판사로 판사로 왔어요? 부임을 했어요. 예. 부임을 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받았어요. 발부했어요. 예, 1차는 기각하지 않아. 기각할 때는 아니었었나 이분이? 네, 발부를 한 걸로 예. 저는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정유라 그리고 추명호 국정원 1국장 예. 네, 추명호에 대해서는 1차 구속영장이 제출됐을 때 그때 기각했죠. 기각을 한 판사기도 합니다. 강부영 판사는 고대를 나왔고 서양이 박지만 씨 부인 서양이 씨하고 아주 절친이라 그러죠.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기자의 주장입니다. 아, 주진우. 예, 그리고 강부영 씨 부인도 법조인인데 판사인가 검사로 알고 있는데 또 서영희 씨하고 절친이라고. 그래서 박근혜 마담까지시네요. 대통령, 아니, 그 고대 이제 동기들이니까. 고대 동기들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기자가 네.
그때 박근혜 영장할 때 우려하는 글을 그 SNS상에 올린 게 기억이 나요. 예, 그 기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특활비가 아니라 공작비였다고 해요. 그렇죠. 예. 간첩 잡으라는 거죠. 예, 쉽게 공작비를 말해서. 가지고 자기 옷 샀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 옷값이 많이 나왔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예. 저희가 국정농단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했나 싶은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 특수공작비가 비용이 개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게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접경지대 연변이나 이런 데서 이른바 생계형 스파이들이 좀 있거든요. 오랫동안 거기 이제 있는. 사업하고 예. 이런 분들이기 네. 때문에 북한도 많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이쪽 일 받고 때로는 대한민국 일도 봐주고 때로는 북한 일도 봐주기도 하고 네. 정보도 팔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돈이 정말 몇백만 원 단위인데 그 돈을 싹 갈무리를 해서 40억을 가져온 거예요. 갈무리를 해서 쓰신 거죠. 40억을 가져와서 뭐에 썼나 지금 다 밝혀지진 않는데 다 썼으니까 없어졌겠죠. 아니요, 그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곡동으로 자택 옮긴 거. 네, 거기 가 있나, 거기에도 혹시? 근거가 있나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해야죠. 근데 거기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네. 워낙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일단 끊었다가 9월에 2억을 한꺼번에 가져와라. 그게 너무너무나 이상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때는 이미 언론들이 하도 미르랑 K스포츠 재단에 붙어가지고 취재를 그 보도가 나오니까 7월에 더 이상 끊었단 가져오지 말이죠. 말라고 했다가 조심을 한 건데 갑자기 2배를 가져오라고. 미뤄진 걸 가져와라 그랬으니까. 이 시점이 근데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가는 시점입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해요. 독일에서 무슨 최순실 씨가 007 가방 2개를 들고 있는 걸 봤다 식당에서. 007 가방이야 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네. 국정원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원화가 아니라 달러나 엔화로 많이 또 거래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 돈이 외화로 왔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외화로 왔으면 네. 그건 최순실에게 직접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점상 그래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최순실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자신과 직접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까지는 생각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거 덮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 그거가 이제 그게 보고를 무슨 해요. 얘기냐면 예, 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KS 스포츠하고 미르재단에 관해서 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거를 이제 안목은 비서관이 예. 그럼 이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예, 검토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때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만들어낸 법률 문건은 K와 미르에 돈이 나간 건 맞는데 예. 최순실은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최순실이 만약에 거기서 뭔가를 빼냈다면 횡령인데 아직까지는 빼낸 적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문건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의 존재를 부인하고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게 있다면 단일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트북을 제출하겠다고 하기 1시간 반 전에 본인이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런 진술이 나온 건가요? 네, 참고인 조사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통화를 해서 통화 당시 당시 관할 경찰서에 있는 수서 경찰서를 제끼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 국정원과 대화를 해서 이 김하영의 노트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와 함께 그 김 계장은 포렌식 결과 그 삭제된 아이디를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복원을 했을 때 국정원에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해서 이 포렌식 상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경찰과 국정원이 그냥 일종의 내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정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그 공조를 했네요. 그렇죠. 그 공조를 한 수사 정황이죠. 기밀을 다 유출하고. 네, 국정원은 피의자잖아요.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 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건데 아울러서 이 국정원은 그 김 계장한테 중간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 이런 종용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시를 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받아서 김용판 서울청장이 발표한 거고. 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정말 의아한 발표였죠. 그럼 김용판 서울청장도 이제 소환이 시간 초일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수하려면 일단 김용판 포토라인에 또 쓰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국정원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은 피고인과 만약에 내통한 거기 때문에 이 수사 이계장 정도가 국정원과 그렇게 다이렉트로 뭔가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좀 더 윗선에 좀 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기승전 MB.
네, 그렇습니다. 뭐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10분도 안 돼서 성명을 냈어요. 뭐 민주당이 주장한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 뭐 그것과 좀 돌이켜 보면은 10분도 안 돼서 냈어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아 이게 뭐 실제로 뭐 국정원과 경찰이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네. 이 대선 앞두고 총선 때 2012년 이렇게 정치가 개판이 되고 야당이 이거 대응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뭔가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전략인 그 휴민트 인적 자산이 없었어요. 네, 다음 소식으로 또 누굴 얘기하는지 이제 드러날 진행하고 것 같아요. 싶어요? 네? 진행하고 싶어요. 회사 사표 내고 오세요. 회사 그럼 사표를 왜 내요? 아, 진행 받아줄게. 아, 진행이요? 와갖고 1분만 딱 진행시키고 진행. 가세요. 네. 자, 다음 3천 뉴스. 원어치만. 네. 네. 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유가 좀 이상해요. 사유가 이상하죠. 예. 이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주장한 바, 아니, 그 판결을 한 바에 따르면 예. 기각을 한 사유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라는 거예요. 예.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영의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각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까 예.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국정원 직원한테 물어봐라. 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뭐 이 사람이 김재철한테는, 뭐 실제로 가담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래놓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태어난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 예, 그렇죠. 네,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난 전라도 사람이에요. 뭐 그런 셈이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예. 좀 의아한 거죠. 예. 네. 채식주의자인데 뭐 고기 먹어요, 막 이런. 그렇죠. 아, 짜장면집 중국집 들어가고 뭐 드릴까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키는데 나올 땐 짬뽕으로 내주세요. 안 맞나 그건? 네, 요거는 좀. 네. 채식주의자인데 고기 먹어 이게 맞네. 네. 예. 어쨌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예. 판시다 보니까 좀 논란이 좀 담배 많은 것 같아요. 끊었는데 술 마셔요. 그거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앞뒤가 안 맞죠. 강부영 판사는 고대 나왔어요. 네, 고대 나와서 예. 이 강부영 판사가 올해 2월에 영장 전담 판사로 판사로 왔어요? 부임을 했어요. 예. 부임을 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받았어요. 발부했어요. 예, 1차는 기각하지 않아. 기각할 때는 아니었었나 이분이? 네, 발부를 한 걸로 예. 저는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정유라 그리고 추명호 국정원 1국장, 예. 네, 추명호에 대해서는 1차 구속영장이 제출됐을 때 그때 기각했죠. 기각을 한 판사기도 합니다. 강부영 판사는 고대를 나왔고 서양이 박지만 씨 부인 서양이 씨하고 아주 절친이라 그러죠.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기자의 주장입니다. 아, 주진우. 예, 그리고 예, 강부영 예. 씨 부인도 법조인인데 판사인가 검사로 알고 있는데 또 서양이 씨하고 절친이라고. 그래서 박근혜 마담까지시네요. 대통령, 아니, 그 고대 이제 동기들이니까. 고대 예. 동기들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기자가 네. 그때 박근혜 영장 할 때 우려하는 글을 그 SNS상에 올린 게 기억이 나요. 아, 예, 그 기준 주진우 제가 본것 주장입니다. 같아요. 예, 저하고 무관합니다. 네, 그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김하영 씨,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직원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좀 역사에 좀 길이 남은 수사였는데 그 2012년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예. 뭐 국정원 직원이 뭐 댓글을 달고 있다, 정치계에 개입하는 예.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었잖아요. 이거 경찰이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죠. 예. 그리고 정말 의아했던 점은 갑자기 중간 수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어요. 밤 11시에요? 네, 밤 11시에. 그것도 대선 후보들 토론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네. 근데 또 그거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마치 이제 그 토론 발표가 들어가서. 나오기 전에 토론에 들어가서 이거는 국정원 여직원이 뭐 무혐의 처분나지 않았냐, 뭐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 수사를 국정원에서 지휘했다고요? 네, 근데 진짜 청취자분들께서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실물은 봐줄만 합니다. 예. 저도 화면을 보면서 전 제작진들이 그렇게 클로즈업을 많이 땡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안티 아니에요, 혹시? 굉장히 폭력적이구나. 사람들한테 네. 이런 비주얼 폭력을 가하고 이런.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밖에 모임 같은데 가끔 이제 TV 보시고 와달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잘 안 가요. TV 보다가 실물 보면 실망할까봐. 예. TV에서 더 잘 나오는. 그렇죠. 예. 예. 하도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예.
공장장은 반대인이니까 많이 불러주세요. 실물을 보셔야 여러분 좀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실물 보면 범죄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생각보다 비영상이에요. 예. TV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예. 화면 자체가 범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도 그 얘기 했는데 폭력적이고 범죄적이다.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지난주 3분 나와서 잠깐 하다가 들어갔는데 국정원 돈 받았다는 거. 네. 예. 여기 관례다라는 초반에 보수정당에서의 이제 뭐랄까요. 예. 뭐 정치자금, 예. 통치자금, 예. 뭐 근데 어느 이제 정권이나 여기에 나와 있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지금은 관례가 아니다고 하는 반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재무 팀장도 몰랐다고 하더라 그 돈을. 그러니까 소위 명절날 떡값으로 줬다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몰랐다는 거. 아니 몰랐다고 그 하니까. 정치자금, 통치자금을 하려면 네. 그게 올바른 관행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처음 얘기가 터졌을 때 지난 정권부터 있었던 통치 관행이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나도 얼마 받았다 박 전 대통령한테. 아니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명절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줬다든가 뭐 그런 기록이라도 있으면 그런 해명이 되는데 사실 제가 초반에 예전에 수습기자 할 때만 해도 명절에 돈 받았어요. 기자들한테까지도 왔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진짜로. 정말로. 예. 근데 그게 정확히 김대중 정권부터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90년대에 그랬었어요. 예.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유명한 사건이 아세메인가 가려고 할 때 이영원인가를 당시 국정원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왔었다고 해요. 근데 예. 굉장히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고 그 이후로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노무현 정권 때는 뭐 아시다시피 만나지를 않았으니까 국정원장을 그렇죠. 뭐 네. 받을 일이 없으셨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력금, 뭐 떡값 이렇게 부르는 돈으로도 쓴 게 아닌 것이 이 총무비서관 아래 그 재무팀장 돈 소위 말해서 관장하는 사람이 이 돈을 입출금하는 사람이 자기는 입출금을 안 한 게 아니라 존재를 몰랐다고 하잖아요. 존재를.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신기한 게요. 사실 이제 검찰에서도 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느냐를 쫓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시겠죠? 뇌물 사건에서 돈을 어디다 썼느냐 저는 뭐 없습니다. 일단 받았어. 경찰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뭐 김하영의 출석 문제부터 예. 노트북 제출,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것까지 일정까지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9일 경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지휘했던 그 김모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김 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그 김하영이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트북을 제출하겠다고 하기 1시간 반 전에 본인이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렇게 그런 진술이 나온 건가요? 네, 참고인 오. 조사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답니다. 어허. 그래서 이 통화를 해서 뭐 통화 당시 뭐 수석 그 당시 관할 경찰서에 있던 수석 경찰서를 제끼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 국정원과 대화를 해서 이 김하영의 노트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와 함께 그 김 계장은 포렌식 결과 그 삭제된 아이디를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복원을 했을 때 국정원에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해서 이 포렌식 상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경찰과 국정원이 그냥 일종의 뭐 내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정황인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그 공조를 했네요. 그렇죠. 그 공조를 한 수사 정황이죠. 기밀을 다 유출하고. 네, 국정원은 피의자잖아요. 만약에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 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건데 아울러서 이 국정원은 그 김 계장한테 중간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 이런 종용을 어머.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시를 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받아서 김용판 서울청장이 발표한 거고. 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정말 의아한 발표였죠. 그럼 김용판 서울청장도 이제 소환이 그 시간 초일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수하려면 일단 김용판 포토라인에 또 쓰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국정원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면은 피고인과 만약에 내통한 거기 때문에 예. 이 그 수사 2계장 정도가 국정원과 그렇게 다이렉트로 뭔가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더 윗선에 좀 윗선에. 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기승전 MB. 네, 그렇습니다. 뭐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10분도 안 돼서 성명을 냈어요. 뭐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뭐 그것과 좀 돌이켜 보면은 10분도 안 돼서 냈어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아 이게
뭐 실제로 국정원과 경찰이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네. 이 대선 앞두고 총선 때 2012년 이렇게 정치가 개판이 되고 야당이 이거 대응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뭔가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전략인 그 휴민트 인적 자산이 없었어요. 네, 다음 소식으로 또 누굴 얘기하는지 이제 들어갈 진행하고 것 같아요. 싶어요. 네? 진행하고 싶어요. 회사 사표 내고 오세요. 회사 그럼 사표를 왜 내요? 아, 진행 받아줄게. 아, 진행이요? 와갖고 1분만 딱 진행시키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아니 하다못해 이재만 비서관 이거를 얘기했던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이재만 전 비서관도 자기 빠져나가려고 네, 페인트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그랬으면 자기는 전달만 했다는 얘기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모른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 3인방만 일단 존재를 알고, 예. 그리고 3인방은 자기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줬다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돈을 들고 누굴 줬을 리는 없으니까 그럼 배달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싶어서 이제 이영선 행정관을 소환 조사를 하죠. 예. 했죠. 왜냐하면 이영선 행정관이 그 동안에는 경호관입니다, 경호관. 경호원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하시고 있는 게 최순실과 의상실에서의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닦아줬던. 예. 예. 5만 원짜리 묶음을 받아드는 70개. 예. 돈을 받아드는 것만 봤는데 예. 그러면 그 동안에 나온 얘기는 최순실의 뭐 의상비라든가 아니면 직접, 비선지료비라든가 예. 이런 걸 대납을 해줬다라는 의혹만 있었는데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 이렇게.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줬다고 이영선 행정관 본인도 그랬어요. 근데 네. 의상실에 돈 묶음을 가져다 줬는데 그게 얼마만큼 들었는지도 모르고 예. 영수증 처리도 안 했기 때문에 나도 내역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신부름만 했다 이거죠.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죠. 최순실이 다 대줬을 것이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서 나간 돈도 있을 수 있고 국정원 소위 이제 공작비였는데 그게 정확하게 특수공작비. 예. 특활비가 아니라 공작비였다고 해요. 그렇죠. 예. 간첩 작업라는 거죠. 예, 쉽게 공작비를 말해서. 가지고 자기 옷 샀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 옷값이 많이 나왔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예. 저희가 국정농단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야 이렇게까지 했나 싶은 이야기들이 사실 그 있었는데 특수공작비가 비용이 개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게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접경지대 연변이나 이런 데서 이른바 생계형 스파이들이 좀 있거든요. 오랫동안 거기 이제 있는 사업하고 예. 이런 분들이기 예. 때문에 북한도 많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이쪽 일 받고 뭐 때로는 뭐 대한민국 일도 봐주고 때로는 북한 일도 봐주기도 하고 예. 정보도 팔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돈이 정말 몇백만 원 단위인데 그 돈을 싹 갈무리를 해서 40억을 가져온 거예요. 갈무리를 해서 쓰신 거죠. 40억을 가져와서 뭐에 썼나 지금 다 밝혀지진 않는데 다 썼으니까 없어졌겠죠. 아니요, 예. 그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곡동으로 자택 옮긴 거, 네, 거기 가 있나, 거기에도 혹시? 근거가 있나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해야죠. 근데 거기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네. 워낙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일단 끊었다가 9월에 2억을 한꺼번에 가져와라. 그게 너무너무나 이상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때는 이미 언론들이 하도 미르랑 K스포츠 재단에 붙어가지고 취재를 그 보도가 나오니까 7월에 더 이상 끊었단 가지지 말이죠. 말라고 했다가 조심을 한 건데 갑자기